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입니다. 요즘 도로 위에 테슬라 전기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을 자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또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와 함께 자율주행 기술 역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자율주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교통수단 내부에 탑재된 인공지능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하여 주행하는 방식을 활용하는데, 이에 따라 기차나 항공기, 대형 선박에 비해 자동차의 자율주행 발전은 가장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동차의 자율주행도 10월 초 구글 웨이모의 로보택시 서비스 재개를 시작으로 테슬라의 10월 중순 이후 완전 자율주행이라 불리는 FSD인 Full Self Driving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힘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 단계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율주행차의 이미지를 접할 때 지붕을 포함하여 자동차 외부에 덕지덕지 무언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레이더, 라이다가 바로 그것인데, 그 중에서도 눈에 가장 잘 띄는 것은 지붕에 붙어있는 모자처럼 생긴 라이다입니다. 라이다는 허공에 레이저를 쏜 다음 어떤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레이저를 측정하여 탐지된 물체의 방향, 거리, 속도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율주행 차에서 라이다를 활용하는 이유는 레이더나 카메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라이다는 빠질 수 없는 부품으로 보이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에 대해 여타 업체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라이다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라이다는 필요 없다입니다. 첫째, 카메라와 레이더 등으로 대체 가능하고, 둘째, 카메라가 화질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며, 셋째, 빅데이터와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이미지 분석이 라이다보다 더 우수하며, 넷째, 라이다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말이 정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라이다 기반의 자율주행과 비전 기반의 자율주행 중 어느 쪽이 더 우수하다던가 더 정답에 가깝다던가 판단하기엔 다소 이른 상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율주행차 업체들은 2, 3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FSD 베타 서비스에 돌입한 테슬라는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초입이라고 할 수 있고, 피닉스 지역에서 완전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선보인 구글 웨이모는 피닉스라는 일부 지역과 자율주행차 중 일부 완전 자율주행차라는 점에서 역시 4단계 초입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기업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율주행 레벨 4단계 초입에 위치하고 있으며, 웨이모와 함께 자율주행 업계의 선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10년 사이 글로벌의 완성차 업체 중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인 업체입니다. 2010년 매출액 1억 달러에 불과했던 테슬라는 2019년 250억 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9년까지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7년을 제외한다면 2015년 이후로 꾸준히 영업 적자 폭을 줄이고 있고, 리피니티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예상 영업이익은 26억 달러 정도 흑자 전환, 2021년 영업이익은 4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기업은 바로 구글의 웨이모입니다. 미국의 피닉스라는 제한적인 지역이지만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이모는 구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웨이모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결국 구글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구글에는 매출을 일으킨 여러 사업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구글의 성장성을 웨이모가 전적으로 책임지진 않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피니티브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2020년 영업이익은 372억 달러, 2021년 영업이익은 459억 달러로 예상하는데, 2019년 영업이익이 300억 달러를 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는 벨로다인 라이다입니다. 일반적인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회사죠. 현재 글로벌 라이다 시장에서 벨로다인의 시장 점유율은 1위입니다. 그동안 라이다 센서는 비싼 가격이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는데, 벨로다인은 올해 초 CES 2020에서 100불 수준의 파격적인 가격에 벨라비트를 공개했습니다. 벨로다인 라이다의 경우 스펙 합병으로 나스닥에 상장 예정입니다. 이전까지 기업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정확한 실적과 향후 이익, 컨센서스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해 7월에 있었던 투자자 설명회에서 2017년 이후 영업이익 추이와 2024년까지 향후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시했는데요.
벨로다인 라이다의 청사진에 따르면 향후 라이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리피니티브 자료를 보면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고 2024년에는 2022년 예상 영업이익의 20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루미나 테크놀로지스는 라이다 진영의 새로 급부상한 신인입니다. 루미나 테크놀로지스도 올해 스펙 상장을 통해 미 증시에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벨로다인 라이다와 마찬가지로 현재 정확한 실적과 실적 컨센서스 등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벨로다인 라이다와 비슷하게 지난 8월 투자자 설명회를 통해 향후 청사진을 그렸는데요.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청사진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영업 흑자 전환을 고려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가상각과 금융비용 상각전 이익인 에비타의 흑자 전환 시기를 2024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처진 벨로다인 라이다보다 2년가량 늦은 시기지만 벨로다인 라이다와 루미나 테크놀로지스의 시작 지점을 고려하면 루미나 테크놀로지스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콘티넨탈은 세계 5대 자동차 부품회사 중 하나입니다. 타이어 부분에서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콘티넨탈은 2025년까지 아우토반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콘티넨탈에서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 센서를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 2017년 자율주행 플랫폼인 큐브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CES 2019에는 로봇 배송과 결합한 형태를 공개하였습니다. 콘티넨탈의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은 2019년 적자 전환하면서 쇼크를 겪었습니다. 올해에도 영업이익이 2018년 대비 4분의 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완성차 수요 감소에 따른 부품 매출 감소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콘티넨탈의 주 매출처가 타격을 받으면서 콘티넨탈의 실적 역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최근 1년간 2020년 및 2021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낮아진 컨센서스가 유지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머띵! 바로 애플의 프로젝트 타이탄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상당 부분 실체화 또는 상용화에 성공한 데 비해 애플의 프로젝트 타이탄은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소식을 통해 나온 것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현재 애플은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흔히 애플카라 부르는 전기차를 출시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애플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밍치권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 애플이 전기차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매체는 이러한 전망에 회의적이거나 그동안 상당히 정확도 높은 예측을 해온 밍치거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애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18년 이후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과 함께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를 보면 긍정적인 뷰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이익 전망치 하향 이후 올 하반기 이후로 아이폰 신모델, 아이패드 수요 증가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재차 상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주요 기업들의 최근 1년간 12개월 선행 PER의 움직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1년 전 시점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움직임입니다. 올해 3월 이후로 테슬라가 관련 업체 평균 대비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나머지 업체들은 시장 평균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기대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해외 기업에 대해 분석하는 컨텐츠를 준비할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챙기는 센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